듄 주인공 폴 에이트라이드 이야기입니다. 1985년 프랭크 허버트는 듄에 대한 설명에서 저술 의도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지도자 설정이 목표로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보아도 지도자의 실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이 입는 피해가 막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프랭크 허버트의 표현에 의하면 주인공 폴은 기존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슈퍼맨 같은 영웅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슈퍼 파워를 선보입니다. 폴은 막강한 인물로 성장하기까지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 과정이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그의 힘은 신비스러운 이념과 기술을 통해 커져가게 되고요. 정신적인 능력과 전투력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인류는 미래의 불안감으로 신적 존재를 대체할 초인 탄생을 시도합니다. 우주 시대에서 지구 시대의 종교와 신화를 인간 중심주의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은하 우주에 퍼져 있는 인류를 다스리고 인류 문명의 번영과 종속을 위한 사상적 조치였습니다. 이 메시아적 초인을 퀴사츠 헤더락이라고 부르는데요. 퀴사츠 헤더락을 구성하고 생산을 진행한 주체는 베니 게서릿이라고 부르는 예지력을 가진 신비의 반기계주의 여성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초인 생산을 위해서 장기간의 번식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듄 백과사전의 유전적 번식 프로그램은 10,000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니 게서릿 방법에 따르면 각 개인의 경험은 세포에 각인되고요. 착한 돌연변이로 유전기억, 제네틱 메모리가 이어진다는 신비인데요. 보통은 유효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지만 스파이스가 각성제가 되어서 유전기억을 발현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조선 경험까지 기억하는 인지력은 베니 게서릿의 자매들에게 이어지면서 이들의 유전기억은 여성에게만 작용합니다. 아버지가 경험한 기억은 여성에게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가 유전자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번식 프로그램에서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고요. 여성과 남성 선조의 유전기억을 모두 가진 남성이 바로 퀴사츠 헤더락입니다. 베니 게서리트 집단의 여성들은 스파이스 멜란지를 섭취하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퀴사츠 헤더락은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초인적인 인지력을 가진 자인데요. 과거 모든 조상의 경험을 기억하고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베니 게서리트는 신적인 인간 메시아가 언젠가 온다는 예언을 이어옵니다. 베니 게서리트는 우생학적 유전자 조합을 찾아서 임신을 선택하면서 여아만 생산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 여아는 수업을 받고 대가문으로 시집가서 또 여아를 생산합니다. 이를 통해서 끝내 궁극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적 영웅인 남성 퀴사츠 헤더락을 탄생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아를 일부러 계속 생산합니다. 언젠가 올 예언된 영웅을 생산하기 위해서 베니 게서릿이라는 집단은 현재의 행위와 지위를 계속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인간이 신이 되어서 메시아로 등장하는 시기가 언젠가는 오지만 아직은 아니니까 베니 게서릿 속 유지되어야만 하는 거죠. 하지만 폴의 어머니 레이디 제시카가 율법을 어기고 남아를 생산해버렸습니다. 그 언젠가 온다는 모든 곳과 시간에 존재하는 남자가 벌써 와 버린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여러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퀴사츠 헤더락은 유대교 신비주의 중요 경전 중 하나인 카발라, 그 유대인 신화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즉각 이동이 가능해서 동시에 여러 군데에 존재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빛나는 책이라는 의미의 하조하르 경전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사상은 실제로 인간은 신이 아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질문하는 것이다. 라는 확고한 내용이 카빌라 경전 핵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듄에 등장하는 인간 세계는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확장하고 인간 한계까지 넘어서겠다는 한없는 욕망까지 한꺼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감 넘치는 퀴사츠 헤더락으로 등장해야 할 폴 에이트라이드가 고뇌하는 인간으로 나옵니다. 베니 게서릿 번식 프로그램 진행에서 원래 계획은요.
우생학적으로 유력한 혈통인 레토 공작의 딸과 하코넨의 아들을 결합시켜서 퀴사츠 헤더락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에이트라이트 가문과 하코넨 가문의 불화를 종식시키는 플랜이었던 거죠. 인류 문명의 영원한 번영과 존속을 목표로 인류를 황금 길로 이끌겠다는 인간 중심주의 신념이 있지만요. 거기에다가 베니 게서리트의 야무진 계획에는 황금 사자관의 남성 퀴사츠 헤더락 왕자 위에 자신들이 군림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토 공작과 레이디 제시카는 베니 게서리트 계획을 따르지 않고요. 딸 대신 아들 폴을 낳아서 베니 게서리트 계획을 어긋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청년기에 달한 폴은 이들 계획하에 절대로 조절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이로 인해 퀴사츠 헤드락을 위한 번식 프로그램은 조절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왕자 위에 군림하려던 베니 게서리트의 계획 역시 상실됩니다.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점점 커져가던 폴은 인류가 전멸하는 걸 막으려고 격렬한 종교전쟁으로 자신이 인류를 이끌고 있는 예지몽을 꿉니다. 갈등하던 폴은 스스로 왕좌를 향하는 길을 벗어나서 미래를 보는 일에 눈을 감아버리고 사막을 걷습니다. 시공의 오늘 바로 이 지점에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미래의 선들이 새겨져 있고요. 미래가 오늘의 여러 가능성을 선택하는 중에 포함된다는 것을 폴 에이트라이드는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가 프랭크 허버트 표현에 의하면 슈퍼히어로는 인류에게 재앙이다. 진정한 영웅이 있다 손치더라도 결국에는 오류투성의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며 권력 구조를 장악해버린다. 영웅의 실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재앙에 빠뜨린다. 듀는 평범한 영웅 서사시가 아니다. 한낱 인간이 온 세상을 감당할 수 없고 메시아적 영웅 신화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폴 에이트라이드는 극히 인간적인 퀴사츠 헤더락이 되었고 폴의 아들 레토 2세가 다음 퀴사츠 헤더락으로 왕자를 계승했을 때는 베니 게서리트의 컨트롤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번식 프로그램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